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등록 기준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절차는 개업 절차죠.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니까요. 개업 절차, 자격증 따가지고 업무할 때까지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죠. 공동사무소 가능한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6가지밖에 못합니다. 법인은.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인장 등록인데 개인만 인장 크기가 제한이 있고요.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따로 크기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근데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의무, 그 다음에 금지행위. 우리 시험은 절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는 딱 2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받는 게 권리죠. 그 권리마저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윤리입니다. 요약집은 46페이지. 기본윤리인데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거는 개공, 소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보면 개공 등, 개공에게만,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거 구분해놨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그래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건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 요건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성관주의 의무는 법령상 규정된 게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민법에서 성관주의 의무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수의민은 위민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성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문각 교재 76페이지 76페이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소공, 개공에게 해당된다 했죠. 그 다음에 개공의 의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교부 의무 없고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작성할 의무도 없기는 합니다. 작성할 수 있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근데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3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네. 서명 및 날인 의무인데 서명 및 날인을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10명 있다고 10명 다 무조건 그 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거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하면 됩니다. 실무 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 되기 전에 받는 거죠, 사실은. 비밀 준수, 비밀 누설은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면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 예금이 비결,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그래서 개공 등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해당되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할 의무도 없고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작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비밀 준수입니다. 요약집은 46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이 비밀을 지켜야 되고요.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이 비밀은 그 손님들한테 대한 비밀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에 대한 비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모든 현업 해보니까 그런 거, 저도 여자 사장님 밑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이 둘이 무슨 관계인데 자꾸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죠. 굳이 물을 필요 없습니다. 남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비밀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스토킹을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없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반의사불벌죄 이거 하나밖에 없다. 자, 그래서 77페이지 우리 교재 77페이지에 17번에 보니까 반의사불벌죄 뭐라고 했습니까? 반의사불벌죄 여기 4번 비밀누설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고요. 옛날에 간통죄 이런 게 친고죄였죠. 그래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죽은 사람 명예훼손하는 건 친고죄고요. 살아난 사람 명예훼손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면 명예훼손 돼요, 안 돼요? 되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요.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하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물론 허위사실적시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진실보다는. 그렇지만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습니다. 조심해야 돼.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그래서 요즘 그 유레카라고 있더라고. 유레카 맞죠? 유튜브 레카차 출동한 차 사고 나면 유튜브에서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거 막 현장 가서 취재해가 중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쩌양 협박했다고 나왔잖아요. 쩌양 1,000만 명 되는 거 그 과거 폭로하겠다 해가지고 막 5,500만 원 5천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다 영수증 끊어줬더라고요. 부가가치세 10%잖아요. 5,5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용역이 뭐예요? 서비스 제공, 노무 제공하는 게 용역비로 받았더라고요. 용역. 저도 끊어줄 수 있어요. 저도 컨설팅 사업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 해가지고 제가 5천만 원 현금 영수증 끊어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컨설팅 요구하면. 어쨌든 잘못하면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공연성이 있어야 돼. 공공연하게 알려야 돼. 한 사람한테만 알려가지고는 명예훼손이 안 되겠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해도 그 사람이 자꾸 퍼주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전파성이 인정된다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오직 비밀 누설 요거 하나밖에 없다. 비밀 누설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자, 금지행위 요거는 암기 프린터 11번에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개입니다. 10개.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 원. 이러한 금지행위하면 1번부터 9번은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하는 거,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업무정지, 등록 취소, 자격정지 대상은 아니라고. 누구든지니까 아파트 분여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담합하는 거. 요즘 특히 이게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배협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분양 받은 아파트 벌써 아파트 이름도 입주하기 전에 바꾸더라고요. 이름에 뭐 영어 들어가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렵게 지으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어렵게 짓다. 요즘은 또 쉽게 짓는 추세가 있대요. 왜냐면 이렇게 어렵게 지어놓으니까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와가지고 신우까지 데리고 온대. 이름을 못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그래 너무 어렵게 안 지는데 차라리 혼자 오라고, 신우까지 안 데리고 오라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조금 페이지가 순서가 93페이지 93에 59번 있잖아요. 93페이지 59번. 찾았어요? 93페이지 59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사무를 임대하는 행위, 이거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방 대리니까 가능하죠. 쌍방 대리가 금지행위잖아요. 일방 한쪽만 대리했잖아요. 금지행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죠. 제가 아까 컨설팅 제가 해주고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다 했어요. 컨설팅 수수료도 중개보수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 금지행위죠. 직접거래 금지행위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행위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어제 다른 학원에 강의를 하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만 중개해야 됩니까? 매매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장사 하는 거,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에 손님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이 주 업무잖아요. 중개 남을 소개하는 게. 근데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사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그 지역의 시세를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살 때는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할까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보니까 당연히 직접거래 이런 거 다 허용됩니다. 우리나라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개업공개사를 약간 사기꾼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못하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거의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 해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팔려면 전부 개업공개사가 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래 빈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인구는 적잖아요. 캐나다 같은 데는 인구 3,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땅 100배인데 넓이가.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10억에 팔겠다 하면 개업공개사가 10억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평가해가지고 요거는 8억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8억이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팔고 싶으면 팔고, 안 그러면 내놓으면 그게 1년 돼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금방 팔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 60번입니다. 60번. 94페이지 60번입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네요. 금지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행위죠. 중개사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알고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조장입니다. 투기조장. 자, 그 다음에 짜고 매도 가격을 숨긴 채 거짓된 은행이네. 거짓된 은행 금지행위죠. 이거 3번도 거짓된 은행. 직접거래 4번 금지행위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 받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이건 직접거래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내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한테 우리 방 비어있는 거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건 안 된다고 직접 거래해요. 근데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다른 중개업소에 중개보수 주고 세입자 모집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판례입니다. 다른 중개업소,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직접 거래 아니라고요.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2번입니다. 94페이지 62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약통장, 분양 관련 증서,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죠. 이건 직접 거래 아니라고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요거는 뭡니까? 쌍방대리잖아. 임대의뢰인, 임차의뢰인,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속였으니까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금지행위입니다. 거짓된 은행, 불가능한 걸.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5번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것.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 무등록 중개업 2번이네. 2번 매무수거.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것.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은 64번입니다. 95페이지 64번입니다.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원 묻고 있는 거죠. 암기 프린트 11번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쌍방대리 3년에 3,000만원 맞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1년에 1,000만원 맞고요. 관직상투 3년에 3,000만원이죠. 관련증서, 분양 관련증서. 중개보수 초과는 1년에 1,000만원입니다. 1년에 1,000만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6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3년에 3,000만원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왜 1년에 1,000만원이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규칙을. 자, 다음은 68번입니다. 96페이지 68번입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만큼 기출문제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계속 해마다 출제됩니다. 68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 매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건 안 되지만 문구점 운영하는 것, 식당 운영하는 거 상관없죠. 학원 운영해도 됩니다. 중개업 하면서. 직접 계약서 작성은 물론 학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예 중개사무소는 안 가고 맨날 학원에만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국토부 요건 해석에 하면 직접 중개업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업무를 해도 된다. 계약서 같은 거는 직접 작성해야 되겠죠. 남한테 빌려주고 딴 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 분양, 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했죠. 컨설팅 수수료도 많이 받아도 됩니다. 요거 금지행위네. 3번 직접 거래, 직접 거래 금지행위죠.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 금지행위입니다. 이걸 금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살 때는 개업공개사가 싸게 샀다,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자든 모든 애인이든 배우자든 상관없습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자가주택 또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했으니까 더군다나 가능하겠죠. 자가 아니라도 자기 거라도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가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아닙니다. 자가 자식이죠. 자식. 민법에서 자라고 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다 자죠. 손주라고 하면 손자, 손녀 다 손주죠.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고 쌍방대리가 금지행위다.
민법에서 이 대리권을 주는 이유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임의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죠. 70번입니다. 97페이지 70번. 초과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초과보수 받으면 암기 프린터 11번 그 금지행위했으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의무정지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면 괜찮다. 돌려줘도 이미 기수행위 이미 받았으면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돌려줘도 위반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97페이지 71번 맨 밑에 중개보수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초과해서 받았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가 부도나서 현금하지 못했다면 위반 아니다. 그래도 위반이다. 초과해서 받았으면. 이미 받았는데 받고 나서 부도가 나서 실제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 아니라서 많이 받아도 되죠. 분양대행 수수료도 많이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살인죄는 살인미수범, 살인미수범도 또한 같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작업 해가지고 입금가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거 20억 받으면 10억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령해야 처벌받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5번은 중개보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모르고 더 받았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살인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다음부터 안 할게 한 번만 봐주라. 안 된다고 처벌받고 다음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잘못 알고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이다. 5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르고 더 받았다 해도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더 받아도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98페이지. 너무 문제가 많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는 좀 풀어보셔야 돼. 거의 유사해요. 이거 아까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2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것 금지행위죠. 자, 그 다음에 2번 법령 초과해서 보수를 받는 것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정서 청약 통장 같은 건 중개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건축자재 매매업 하는 건 상관없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건축자재 매매업 문구점 운영해도 됩니다. 건축자재 매매업 해도 됩니다. 그 아파트 단지 제가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 뉴경남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개사무소의 남편은 그 건축자재 이런 거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거 하고요. 부인은 중개업하고 이런데 돈 잘 번다더라고요.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그 뭐 집 고치러 가다 보면 또 소개해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또 소개하다 보면 중개업소에 와서 고치는 사람 또 소개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돈 잘 벌어요. 부부는 같은 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둘이 같은 장소에 붙어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맨날 싸운다고 그러면 저 싸우는 사람 봤어요. 저 인간이 집구석에서는 부인 보고 그러더라고. 잘하지도 않으면서 딴 남자한테 왜 저렇게 잘하노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다고. 괜히 그래 같이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딴 사람하고 하는 게 좋아요. 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중개의뢰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중개를 했지만 실제 미등기 전매를 했지만 중개했지만 실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해도 처벌받습니다. 미등기 전매 그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낸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탈세를 했죠. 그래서 금쟁입니다. 알면서 포탈하는 걸 알고도. 그래서 알면 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 모르는 게 좋겠죠. 괜히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 손님 꼬치꼬치 묻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은 44, 45에 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인데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그리고 나면 조사 및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즉 신고인에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직전달의 신고 처리 접수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책에는 신고센터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있던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 갑자기.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설명서 교부할 때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는 거지 근거 자료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개업공개사님 전화 오셨던데 가계약금 그러는데 이미 주인한테 주는데 100만 원 그러는데 깨려고 개업공개사 보고 물어내라. 이거 가계약 성립됐는데 건축물 대장 교부 안 했잖아 이렇게 따지더래요. 그 건축물 대장을 교부해 줄 의무는 없죠. 근데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 성립됐다면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거 안 했다고 민원 넣으면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뭐 지금 등록관청에서도 지금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걸 현실을 다 알고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뭐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된다 말은 해줬어요. 좀 골치 아프죠. 그 분쟁이 생기면 아무래도 일부러 변심해 놓고 개업공개사 핑계 댄다고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가계약금 그런 상태에 주변에 샀다 하니까 그거 왜 사냐 지금 집값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깨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지금 옛날에는 여기 규제지역 다른 데 투기과일지구 투기지역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천하고 평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떨어지는 순위 높은 거에 속하더라고. 평택하고 이천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 제가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없다. 아까 문제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6번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외에 이게 7월 10일부로 올해 이번 달 7월 10일부로 추가된 내용이 이겁니다. 없으면 사진 하나 찍어 놓든지요. 이거는 아마 근데 암기 프린트 6번에 있기는 있어요. 밑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7월 10일부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이게 왜 관리비 산출 내역을 적도록 했냐 하면은 관리비가 제가 옛날에 중개할 때 보면 원룸 같은 거는 주인들이 보통 관리비 한 5만 원 정도 받았어요. 통상.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분 제가 전안에 당국대학교에 강의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연세가 600만 원이더라고. 600만 원 연세. 1년에 연세. 월세가 아니라 연세 600만 원. 그럼 월세 한 50만 원 되는 거죠. 50만 원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서를 보니까
차임 3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진짜 관리비로 썼으면 상관없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 나중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주인한테는 또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개업공개사가 떼먹은 건 아니라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게 뭐 부가 방식 또 적어주고요. 좀 굉장히 복잡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 한국공개사협회의 그 뭐 예시를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관리비를 주인이 왜 이렇게 관리비를 부풀리냐면 관리비를 부풀리니까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비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처리되니까 소득세, 임대소득세 대상도 아니고요. 또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잖아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니까 훨씬 세금이 더 나왔대요. 혜택도 줄어들고. 가급적이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하려고 관리비를 부풀리다 보니까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설명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이게 뭐냐면 정보제시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됩니다. 이게 요거는 어디 가면 있냐면은 서식이 확정일자 부여 규칙이 있어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규칙에 보면은 제가 요거 강의하려고 제가 개업공개사 연수교육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개업공개사님들보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서 다 떼봤어. 이거 정보 제공 요청서더라고요. 서식이 정보 제공 요청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14년 1월 1일 이후 거만 나와요. 그 전에 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그 전에는 2013년까지는 확정일자 도장만 찍어줬지 금액 얼마인지 이런 걸 적지를 않았어요. 동주민센터에서 그냥 도장만 찍어줬어요. 요즘은 금액도 다 적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차임이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임차인 이름이 누군지까지 다 나와요.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의 경우는 직접 떼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세입자 될 사람이 뗄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동의 어떻게 받아야 되냐 법정 양식이 있냐 보니까 그냥 그 정보 제공 요청서 그 신청서 뒤에 보면 거기다 그냥 주인 도장 받고 그 다음에 주인 신분증 사본 가져오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요거는 당해 동주민센터에서만 뗄 수 있대요. 근데 여기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 이거는 전국 어느 어느 그 동주민센터든 다 뗄 수 있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떼보세요. 뭐 지적법 이런 거 직접 공부를 토의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직접 한번 떼보고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돈은 얼마 나더라고. 이게 300원인가? 얼마? 제가 한 1시간 반 상담해서 그 주차비가 더 나왔더라고요. 주차비가 오히려 나오고 동주민센터도 한 30분만 공짜고 더 오래되니까 기계가 계산해 보니까 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다 기계가 하죠, 계산을. 자, 어쨌든 이게 정보 제시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사실,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딱 주인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인이 직접 떼주든지 아니면 세입자 될 사람이 뗄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주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에 관한 사항 최우선 면제죠. 지금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지금 LH 전세 임대주택 계약하려고 하니까 최근 5년 거 떼오라고 한대요. 5년 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근 5년 거 떼오라고 하던데요. 5년 거 떼도 그 개업공개사님이 5년 거나 떼오라 한다고 LH에 저보고 이야기 좀 해가지고 그거 좀 간편하게 해달라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LH는 국토부 장관 산하기관장인데 제가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LH에서 안 들었는데 일개 강사한테 그걸 요구한다고 질문하라니까 그 질문하더라고. 강사님 그 빨리 이거 너무 절차 복잡하니까 서류 간편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한 이유가 전세 사기 때문에, 사기 피해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 10년 거 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장에다 10년 거 다 해줘. 한 장에 그냥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 받은 거 다 나온다고요. 뭐 10년 거 한다고 막 몇 장 몇십 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입자가 있어 확정일자 받은 것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으면 이제 확실하게 전입신고한 날짜 언제, 확정일자 받은 날 언제 나오면 최우선 면제 받는 거 못 받는 거 이런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대항력 생기잖아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춘 두 가지를 다 한 다음 날.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전입신고를 뒤에 했으면 전입신고한 다음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중개사물이 주택 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요거는 지금 우리 책에는 반영 안 돼 있어요. 7월 10일 날부터 시행되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냥 임대주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일반 개인 임대주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반드시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주인이 75% 부담하고 세입자가 25% 부담한다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세입자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일반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다 내잖아요. 자기가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근데 민간임대주택은 75%는 주인이 내야 돼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세입자한테. 세입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시험에 하거나 X로 출제됐죠. 그 다음에 소유자 확인인데 모바일 신분증이 올해 12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정부24나 138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대표 유형.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 맞죠? 이거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불응한 경우는 아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했죠? 하거나 또는이 아니라 하거나 이 말 때문에 틀렸다고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되죠. 불응하면. 달라. 니은. 몇 분인데 니은. 개업공개사는 이게 22회 기출문제는 이제 칠판에 있는 게 이게 정확한 건데 우리 책이 약간 변형을 해서 그래. 우리 책이 어쨌든 니은은 변형을 했네. 개업공개사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한이 있다. 수사권은 없죠.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설명하고 기재만 해주면 된다고 요구했는데 불응해.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합니까? 물었는데 주인이 안 알려준다, 모르게 안 가르쳐준다 하니까 그럼 매수인한테 주인이 안 가르쳐줘서 저도 모릅니다 하고 적어주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조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관이 아니니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걸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책이 약간 우리 책에는 기출문제라고 적어놓고 변형을 했다고요. 이 기출문제는 확인해 보려면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22회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꼭 궁금하면 확인해 보세요. 칠판에 있는 게 진짜 기출문제고 우리 거 요거는 책은 약간 변형했어요. 변형했는데 의미는 같잖아요. 니은이 지금 수사권이 없다고 조사권이. 그래서 설명하고 불응한 취지를 설명하고 기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직권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급해가지고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이것 혹시 또 안 맞는 거 한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고치려다 그냥 저는 기출문제 우리 책대로 고치려고 하다 기출문제 원한 그대로 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따라 고친 것도 있고. 그래서 리얼이 또 안 맞아요. 리얼은 뭐예요? 여기는 부동산 유치권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비슷한 거네. 일부러 조금씩 바꿨네요. 우리 책은.
유치권이든 북묘기지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등기사항증명서에 안 나타나는 것도 다 설명해야 되죠. 원래 기출문제는 이게 법정지상권이었어요. 법정지상권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유치권도 설명해야 됩니다. 북묘기지권도 해야 됩니다. 특수지역권 공부에 안 나타나는 것도 다 해야 되죠. 자, 미음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지적도가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바꿔놨네. 지적도 임야도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책을 갖다 기출문제 변형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기출문제 이렇게 해놓고 조금씩 변형을 해놨어요. 이게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보시면 이게 원안이라고 원문 산업인력공단에 기출문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지금 비슷하게 응용을 해놨잖아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권리관계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X죠. 안 나타나는 거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특수지역권. 양평에 계시는 개업공개사님들은 땅 같은 거 막 그냥 이렇게 산 임야 중개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뭐 건축허가 이런 개발 행위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거 좀 하긴 나게 해달라더라고 주부. 제가 나게 하기 쉽지 않죠. 건축법에 그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때 도로란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사도 현황도로는 제외돼요. 사도 현황도로 그 고시가 안 돼 있는 거 지적도 임야도에 안 나와 있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런데 안 나와 있어도 다만 그 현황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 토지 사용 소유자 승낙을 얻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 승낙을 해주냐고. 미리 샀다 개발한다 승낙해달라면 절대 안 해주죠. 뭐 몇 억 달라고 또 주려고 하면 또 더 달라고 계속 괴롭혀요. 그럼 매년 또 사용료 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미리 그 차라리 그 도로 날 땅을 다 사가지고 하든지 이래야지. 미리 샀다 이제 개발할 행위 허가 받아야 되니까 좀 동의해달라 이러면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은 중개할 때 모든 인허가는 매수인 책임하에 하기로 한다 이런 걸 특이하게 적으라고요. 뭐 개발하는 것까지 개업공개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토지 중개할 때 개발 행위 허가 받을 자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도록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매수인 책임하에 하기로 한다. 뭐 골프장 하겠다 이러면 그 골프장에 관련된 인허가는 매수인 책임하에 하고 그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골프장 뭐 룸사롱 이런 거 할 사람들은 다 해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개업공개사한테 트집을 잡을 수도 있어요. 또 그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그 지자체 조례로 그냥 도로로 인정해 주는 토지 소유자 승낙 안 받아도 되는 게 예외적으로 있어요.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지자체별로. 그 뭐 서울시 지자체 조례는 보니까 그런 거는 있더라고. 복개도로 예를 들면 하천이잖아요. 복개도로 하천 위에 이게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는 도로로 고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는 승낙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하천이니까 뭐 이미 도로로 다 포장해 놨잖아요. 하천 복개해 가지고 덮어 가지고. 그 서울시 조례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지자체 조례 이런 거는 그럼 그 지역에 그 토목 설계 사무소 이런 데다가 가설계 이런 걸 내보면 되지. 이게 공사 가능한지 이런 걸 사전에 물어보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양평에는 그런 거 전원주택 이런 거 지으려고 토지 그런 게 많이 하나 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78페이지. 78페이지 19번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사물 표시는 대장을 봅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1번 2번 맞고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봐야 됩니다. 시군조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시도조례가 있거나 또는 그것도 없으면 국토교통부령이죠. 그런데 조례에 있습니다. 거의 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
그러면 시, 군 조례는, 지자체 조례는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지자체 조례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것보다 지자체 조례가 더 낮게 설정돼 있겠냐고, 높게 돼 있겠냐고요. 한도가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데, 지금 일산 같은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걸 지자체에서 용적률 건폐율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더 올려주면 2배로 더 높게 지을 수 있겠죠. 그 대신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공공기여를,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든지 지자체, 또는 아니면 땅을 갖다 공원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도로 같은 거 확장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분당 같은데 몇 억씩 올라갔다더라고요. 그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돼가지고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가, 옛날로 말하면 시범지구라고 했나요? 옛날에 시범지구라고 했었죠. 그걸 지금은 선도지구라고 하더라고. 선도지구. 자, 그 다음에 답은, 이거 참 문제 별로, 이거 기출문제인데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게 답은 4번입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뭐 이게 명백하게 틀린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도 되죠. 근데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실제 금액이 아니라 뭐로 해요? 거래 예정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좀 현실하고는 모순이죠.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제가 이걸 지적해줘도 나 지금 발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따지지 말라 이러더라고. 공무원들은 자꾸 한 1, 2년마다 바뀌어요. 계속. 그럼 얼무 파갈 만하면 바뀌고 이러니까 이걸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중개보수는 실거래 가격으로 받는 거지 시세대로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건 일종의 시세거든요.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1억에 팔아달라고 내놨다고 1억에 대해 중개보수 받는 게 아니고, 뭐 1,000만 원 깎아달라 해가지고 또 깎아줘서 9천만 원이 거래됐으면 9천만 원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죠. 또 지금 만약 매도일하면 1억에 판다 해놓고 1,000만 원 더 안 주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 쓰는 날. 그럼 1,100에 팔렸으면 1,100에 대해서 중개보수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실제 거래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여기 19번 해설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해설 한번 찾아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으로 돼 있을 거예요.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해야 된다. 답 4번입니다. 뭐로 돼 있어요? 해설에. 그래 예정금액 기준을 한다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 지금 문제가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개업공개사님들이 그래서 그 확인설명서에 거래 예정금액 적는 난에다가 보면 뭐라고 적냐면 현실적으로 전부 실거래 가격을 적어요. 왜냐하면 이미 확인설명서 적을 때는 실거래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적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걸 실거래 가격으로 좀 고치든지, 거래 예정 금액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토부에 건의는 했는데도 아예 국토부는 전화도 안 받아요. 요즘은 그 국토부 전화 안 받는 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데요. 거의 안 받아요, 전화를. 자, 다음은 79페이지 22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답 2번이네요.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죠. 그 업무정지라고 해서 X라고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옛날에는 업무정지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더 무거운 처벌입니까? 업무정지가 더 무거운 처벌입니까? 굳이 업무정지가 더 무겁죠. 그래서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개정 이후에. 6개월 동안 문 닫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500만 원 내고 한 건 하면 중개보수 500만 원 벌 수도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월세 계속 내고 문 닫아 놓으면 그게 타격이 더 크다고요. 손님 다 끊기잖아요. 6개월 동안 문 닫아 놓으면.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건폐율 용적률 상하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요것도 요거는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안 돼 있고 주택법이라고 돼 있었어요. 주택법 기출문제는. 이것도 변형했는데 제가 그냥 우리 책하고 똑같이 고쳤어요. 주택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택법이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상하는 시군조례죠. 시군조례 없으면 시도조례, 시도조례도 없으면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시행규칙에 있죠. 용적률 건폐율 상한이. 우리 시험에는 우리 공법 시험에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 시군 조례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시험에 굳이 낸다면. 뭐 예를 들면 상업지역의 중심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은 1500%, 건폐율은 최대 90%죠. 국토교통부령에. 국토교통부령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시군 조례에는 그보다 훨씬 낮게 돼 있다고요. 그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좀 더 높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이거 취득세 세율, 취득세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적도록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근데 지금 취득세가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표준 세율 기준이다. 아니면 1주택 기준이다. 아니면 밑에 그런 걸 좀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은 변경될 수도 있어. 이런 거 적어 놔야 돼. 나중에 꼬투리 잡을 수도 있다고. 이제 나중에 문제되면 뭐 계약 깨려고 맘먹으면 개업공개사 네가 엉터리를 설명했잖아.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수를 속일 수도 있잖아. 1주택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주택수가 많으면 개업공개사가 그거 어떻게 입증하냐고 속인 걸. 그냥 표준세율 기준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될 겁니다. 자, 33번입니다. 82페이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문제가 33번입니다. 지금 5번이 답인데 5번도 좀 지금 책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죠. 이게 33번에 5번이 답인데 책하고 지금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원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책 82페이지 33번 5번에는 비주거용 적어야 된다 해서 X잖아요. 1조 소음, 진동은 주거용에만 적는다고요. 1조량 소음, 진동은 주거용, 기출문제는 주거용인데 곤란함으로 안 적어도 된다. X. 우리 책에는 비주거용에 적어야 된다. X. 주거용에만 적는다고. 1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그 요약집 있으면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60페이지. 요약집 16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1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것, 1, 2의 서식에 기재하는 것, 1, 2, 3의 서식에 기재하는 것, 모든 서식 다 기재하는 것 적혀져 있잖아요. 요약집 160페이지. 요약집 160페이지 1조량 소음 진동은 어디에 있어요? 몇 분에 있어요? 1조량 소음 진동은 12번. 12번 환경조건의 1소지는 위에 보니까 주거용 1의 서식에만 돼 있고 나머지 2, 3, 4는 X라고 돼 있잖아요. 요 지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칠판에 있는 거 이게 기출문제 원안이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변형했다고. 같은 내용 의미잖아. 의미는 1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하는데 우리 책은 2의 서식 기재한다 해서 X. 또 기출문제는 1의 서식에 확인하기 곤란함으로 안 적어도 된다 해서 X죠.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 기재해야 됩니다. 그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집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적어요? 현업에 중개업하는 분들은 일조량, 소음 그냥 보통 이렇게 적어요. 소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뭐 진동 측정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중개할 때는 조용했는데 나중에 무슨 또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소음 이런 거 문제가 많은데 비행기 소음보다는 지금 오토바이 소음이 더 심하더라고. 제가 문 열어놓고 요즘 자다 보면 막 밤늦게 오토바이 무슨 배달을 막 새벽 1시 2시에도 배달하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 엄청 시끄러워요. 그 소리가. 다 자고 있으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확인하기 곤란하더라도 기재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책에는 없는 건데요. 그냥 28의 기출 문제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가 되려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물론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사유라고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문제입니다. 페이지 안 적어놨잖아요. 몇 번이라고도 안 적어놓고. 책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설 다 있으니까 보면 되니까. 확인설명서, 토지 3의 서식. 요약집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1, 2, 3의 서식.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거 했는데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 일조량은 1의 서식. 관리주체 이거는 1, 2의 서식에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1, 2, 3 다 되고요.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교판이 사라졌나? 사라졌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 사라졌는지. 그래요? 몰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입지조건 이거는 3의 서식도 해당. 접근성 등 입지조건. 접근성이 도로나 대중교통 이런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 3의 서식 1, 2, 3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3의 서식에 해당되는 게 3개입니다. 3개. 기역, 리얼, 미엄 이렇게 3개라고요. 3의 서식에 해당되는 게 기역, 리얼, 미엄 3개. 160페이지 요약집 160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요. 4가지 서식에 해당되는 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요거는 기출문제 아닌데요. 그냥 어려운 건데 틀린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 단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건물주택 공시가격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기출문제 아니라고요. 그냥 그래서 좀 어려운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27회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공원이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입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에 포레스트 이런 거 붙는 거 많아요. 포레스트. 성수 한강 서울숲 포레스트 무슨 포레스트 이런 거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숲, 공원 이런 것도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인데 단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아니라고요. 입지 조건 뭐 많대. 설세권, 서세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스타벅스 세권,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건 이런 거 다 입지 조건이잖아요. 다 입지 조건인데 공원도 입지 조건인데 단 서식에는 우리 서식에는 도대주 교판 5개만 있다고요. 현재. 그래서 공원이 답입니다. 공원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입지 조건은 아닙니다. 좀 충격받은 거는 호주 시드니 이런 데는 보니까 막 나무가 몇백 년 된 나무가 시내 그 호주 시드니 시내에 있고 그 시내에 골프장이 있는데 펜스도 안 쳐놨어요. 그냥 골프 치는 게 다 보여요. 밖에서. 좀 이상. 공 치가지고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골프장 그렇게 나무 큰 거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다 최근에 조성해가지고. 근데 뭐 나무 몇백 년 된 나무 있고 이런 게 미국도 센트럴 파크 그 맨하튼 그 시내에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약서 작성부터 하겠습니다.